in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웅입니다. 오늘 오전 중부터 G20에서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분명히 나올 거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트위터상이나 여기저기 계속해서 돌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게 하나를 눈에 띄어가지고 하나를 이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방송을 한 번 더 녹음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도 뉴스 봐서 보는 김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이 암호화폐 과세한다 홍남기 국세청 등 TF 방안 마련 중이라고 나와요. 그래 이 뉴스가 나온 게 12월 2일날 나온 뉴스인데 인사청문회 답변서 과세 방안 국제 동향 등 봐야 한다고 이런 얘기가 이제 오늘자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ICO,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20에서 뭔가 가이드라인이 오피셜하게 대대적으로 나오면 그거와 발맞춰서 한국 정부에서도 뭔가 준비된 가이드라인을 ICO하고 관련해서 암호화폐에 관해서도 분명히 제시를 할 거라는 거죠. 그거는 결정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뭐 규제한다 이런다고 해서 그거를 뭐 프레스에서 눌러버리고 없애버린다 이런 게 아니라 제도권으로 확실하게 자산으로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과세한다는 얘기가 그거에 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분명히 시기를 오피셜하게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여기 제일 윗부분에 문장 보시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외국의 과세 사례 등을 검토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라고 여기 나오는데 홍 후보자는 가상화폐에 대한 적정 과세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통화 과세 태스크포스를 통해 외국의 과세 사례 등을 검토해 과세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향후 과세 인프라 구축 등과 국제 논의 동향 등을 봐가며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독단적으로 아니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마찬가지로 독단적으로 이건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나라가 만약 이거에 관해서 과세안을 마련해서 만약에 발표한다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G20라는 굵직한 전 세계의 어떤 정상들이 만나서 분명히 거기서 과세안에 관해서 분명히 아니면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에서 각국의 개별적으로 아마 과세안이든 아니면 뭐 가이드라인이든 분명히 제시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도 왜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되게 많겠지만 저는 제가 이제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분명히 뭔가를 정부에서는 준비를 누군가는 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 보시면 끝에 이어 통계청이 분류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업종 10종 중 취급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업종은 여전히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쨌건 제가 이 뉴스를 말씀드린 거는 G20에서도 어느 정도 4개의 단어가 핵심으로 해서 거기에 디테일하게 뭔가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제시를 할 거고 그거에 맞춰서 아마 미국 정부 세기나 CFTC에서도 분명히 뭔가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를 할 거예요. 그거는 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ETF에도 적용이 될 거고 앞으로 나오는 ICO나 기존에 이제 행해졌던 ICO에도 그게 아마 법이 적용되겠죠. 그리고 거래소에 관한 것도 분명히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저기서 가이드라인이 점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관해서 제가 이 뉴스는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뉴스가 하나 눈에 보여가지고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고 이건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갑자기 경쟁 부족한 국내 은행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소형 전문화 은행 필요. 그래서 소형하고 전문화된 은행이 기존에는 여태까지 지난 수십 년간 문제 없이 기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금융인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이런데 그냥 쉽게 사용을 했잖아요. 여태까지 문제 없이 신용카드, 뭐 체크카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은행 거래 계좌도 마찬가지로 문제없이 다 사용을 했는데 왜 갑자기 경쟁 부족한 국내 은행이라고 치부하면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밑에 쪽에 보시면 금융위원회 이달 중 인터넷 전문 은행 신규 인가 방안 발표라고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웬 생뚱맞게 인터넷 전문 은행이냐. 예, 그것도 왜 12월 달, 이달 다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번 달 중에 인터넷 전문 은행 신규 인가 방안 발표라고 여기 나오는데, 어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 인터넷 전문 은행에 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해서 누군가 어떤 사업자를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에 관해서 보시면 국내 은행업의 경쟁이 부족해 소형 또는 전문화된 은행을 새로 인가해 경쟁도를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언을 반영해 이달 중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안을 발표한다라고 나오죠. 이 문장 하나만 딱 보시면 느낌이 딱 오지 않으세요? 왜 갑자기 대규모 은행도 있는데 왜 갑자기 경쟁이 부족해서 소형 또는 전문화된 은행을 새로 인가해 경쟁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을 하는지, 왜 정부가 갑자기 이럴까요? 왜? 예. 여기서 왜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암호화폐 과세안에 관한 것도 왜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G20에서는 왜 갑자기 암호화폐에 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할까? 이 얘기는 모든 게 사실 더 저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소규모라도 상관없다. 근데 그게 더 기존 은행권보다 더 전문화되고 더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어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업비트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를 이미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코빗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빗썸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랑 무슨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이번 달 말에 뭐가 나온다 이렇게는 제가 뭐라고 딱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뭔가 냄새가 구려요. 빗썸이. 예, 빗썸이 분명히 이 금융업에 진출하고 분명히 뭔가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향후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뭐 오피셜하게 매스컴에 어떻게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매스컴이나 이런데 아니면 규제안에 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얘기는 사실상 암호화폐에 관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지금 슬슬 분위기 유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건 긍정적인 긍정회로를 계속 돌리셔야 된다는 거죠. 막판까지.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쨌든 다 연관이 있어요. 카카오의 카풀 개시, 초읽기, 택시 잡기 힘든 연말 노린다라고 여기 이 뉴스를 보시면 서비스 준비 완료, 운전자 5만 명 돌파, 택시 반발 규제 강화, 정면 돌파라고 나오는데,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 아직 해소되지 않은 반발과 논란에도 올 연말에는 정식으로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 엄청나게 반대들을 지금까지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찌 보면 이런 우버 시스템이죠. 한마디로 보면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등장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이 각 차에 개별적으로 이식이 된다거나 신전기차에 인공지능이 이식된 차들이 분명히 앞으로 몇 년 안에 분명히 돌아다니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차들이 카카오의 우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하고 카풀 서비스하고 분명히 연관이 되면 여러 가지 시장 판세가 되게 많이 바뀔 거예요. 거기다가 배달통이라는 그런 배달 어플 같은 거, 그런 것까지 만약에 연관이 되면 엄청난 혁신이 도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과 상관없는 보통 일반적인 서민들이 하고 있는 그 스트리트에 하고 계시는 장사라든가 여러 가지 유통업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이런 업체들 때문에 사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점진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들을 하시고,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고, 형태를 바꾸실 분들은 이제 늦기 전에 빨리빨리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그래서 이 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달 말 카카오 카풀 운전자용 앱을 업데이트했다. 이전까지 운전자 가입 신청 기능만 있던 이 앱에는 카풀 요청받기를 비롯해
운행 내역, 조회, 정산, 사실상 모든 기능이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됐다. 그래서 이게 10월 16일 모집을 시작한 운전자는 최근 5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올해 초 인수한 카풀 서비스 럭시의 기존 이용자 개인정보를 카카오 모빌리티로 이전했다. 그래서 인수합병한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근데 양측은 이달 31일 공식 합병한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사업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로는 카풀 서비스 개시를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 나오고 카카오가 벽에 부딪힌 사이 규제의 틈새를 노린 신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잇따라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라고 나오고 보시면 여기에 연말은 택시 수요가 급증하며 대체 교통수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는 시기란 점도 카풀 서비스 개시에 적기로 고려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22일날 국토교통위원회 교통 수요에 택시가 정확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택시 잡기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의 입장도 있다며 현행 카풀 규제 강화에 부정적 시각을 밝힌 바 있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이긴 한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뒤로 한 발 빼면서도 이거에 관해서 이제 용인을 해준 거죠. 정부에서는 사실상. 그래서 카카오가 하고 있는 일은 아마 정부에서 끝까지 밀어줄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공산당 당원인 마윈이 하는 사업을 끝까지 밀어주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커 나갔듯이. 근데 거기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손 회장님이다. 라는 거에 관해서 또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2만 달러 노보그라츠 내년 암호화폐 큰 변화 올 거. 그래서 노보그라츠 이분이 예상하셨던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2만 달러 내년 암호화폐 큰 변화 올 거. 내년에 암호화폐 큰 변화 올 거라는 건 우리 모두 존버하고 계신 20분의 1토막 난 코인을 홀딩하고 계신 분, 그리고 30분의 1토막 난 코인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모두 다가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시총이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고 대기업이 껴있거나 대규모 세력이 껴있는 코인 같은 경우는 설상 20분의 1이 가고 30분의 1 돼도 예전에 가지고 계셨던 투자했던 그 금액만큼 가서 중장기로 봤을 땐 정고 이상 넘어갈 확률이 오히려 여기서 빠지는 확률보다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밋빛 미래가 굳이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희망회로라고 하면 뭐하고, 그게 또 잘 될 거라는 게 또 사실이고, 그래서, 보시면,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약세 장에도 불구하고 업계 유력 인사들의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이더리움 월드 뉴스에 따르면 미국 월스트리트의 전설이자 암호화폐 검을 꼽히는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의 창업자 겸 CEO는 최근 컨퍼런스 콜 연설에서 암호화폐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화된 암호화폐 성장에 대한 낙관론을 이어갔다. 그래서 포트리스 그룹의 전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골드만삭스 파트너였던 노보그라츠는 2019년과 2020년에 암호화폐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디지털 및 게임 업계의 낮은 부가가치 상품이 아닌 블록체인을 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 각국 정부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안정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로 많은 기업 및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희망회로라기보다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한국 정부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땐 일본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중국 정부도 물론 오피셜하게 뭔가 액션을 취하진 않지만 분명히 그들도 뭔가를 준비를 했을 것 같거든요. 엔트 파이낸셜을 이용해서. 그래서 한국 정부도 아까 홍남기 그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국제 규제안이 G20나 어딘가에서 가이드라인이 가시적으로 나온다면 그거에 관해 디테일하게 분명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일시적으로 아마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과세 안도 그렇고 ICO에 관한 규정도 분명히 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가이드라인이 디테일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 폭락한 암호화폐는 제도권 안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될 확률이 점점 높다. 예,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뉴스를 오늘 마지막으로 드린 건데, 비트코인 골드 창시자가 비트코인 골드 매도에 BTC로 바꿔 커뮤니티에 넘겨줄 것이라고 이 사진에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골드 창시자이자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인 잭 라오가 향후 1개월 내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트코인 골드를 매도해 비트코인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비트코인 골드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로 만든 알트코인이며 시가총액 22 암호화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골드는 저는 솔직히 좀 확신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확신 가지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ABC, 그리고 SV 까지는 저는 분명히 재산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장토로 가지고 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비트코인 골드는 향후 비트코인 골드 창시자가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향배가 되게 기축이 주목되네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다 전량 매도해서 BTC로 바꾼다라고 하면 본인 그 그룹에서 본인 이제 개발팀에서 이거에 관해서 이제 홀딩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예전에 라이트코인에서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찰리 기억하시는 분이 아마 분명히 계실 텐데.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면 아마 평행 이론이 분명히 성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를 끝으로 지금까지 오늘은 우리나라의 규제안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번 달 안에 분명히 나올 거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의 필요성을 정부에서 갑자기 부각한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왔던 G20에서 가이드라인인 중심적인 4개의 단어를 오늘 발표를 할 거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저는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시세에 분명히 반영을 할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가지 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힘을 잃지 마시고요. 12월 2일 일요일 오늘 남은 시간도 휴식들 잘들 취하시고요.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스월드 찰리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